학과 특화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중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서울과학기술대 한 가지 희소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서울과학기술대 입시 전형과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3학년도에서 약간 계획이 좀 변형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전부 첨단 인재 전형에서 첨단 학과 전형이 신설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회 균형에서 사회적 배려 취지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2023학년도, 2022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수능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정시 확대 기준은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주요 조정 변경 사항 중에 말씀드리면은 이제 첨단 학과 신설로서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 그다음 미래에너지 융합학과 이 두 가지 학과가 지금 신설이 되었는데요. 이제 이 첨단학과 신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과 인공지능과 관련된 학과들 계속해서 지금 그 독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대학교에서는 이러한 학과 쪽에서 굉장히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취업률을 보니까 매우 높은 편이고 또한 아이들이 많이 선호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이 첨단 학과 신설 여러분들 유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은 37%에서 38.1%로 확대가 되었고, 아까 고른교회 전형 확대가 선발되었다라고 그랬잖아요. 3.6%로 선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신설 첨단 학과가 특화가 선발되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중심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조금 이따 비율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2022학년도 입시부터 교과는 조금 늘어나는 반면에 학종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정시가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여기에 신설 첨단 학과 특화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중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서울과학기술대 한 가지 희소식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지원했을 때 2022학년도 수능 최저에서 좀 부담이 있었지만 수험생의 부담의 완화를 위하기 위해서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설 첨단학과 특별전형 선발인데요. 자, 학종으로 무려 50%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지금 서울과학기술대가 지금 신설 첨단 학과를 선도 학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학기술대만의 한 간판 학과로 만들려고 지금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특화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과학기술대 추진은 특별 전형 신설로 통해서 첨단 학과로 구성된 단일 전형으로 선발 집중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첨단 인재 같은 인공지능 응용 같은 경우도 50%,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도 첨단 인재 학종으로 50%, 또한 미래 에너지 융합학과 역시 첨단 인재 학종에서 50%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교과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은 21.7%, 지능형 반도체 공학은 23.3%, 미래 에너지 융합은 23.3%를 선발하고 있고요. 정시는 교과보다 조금 더 높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잘 맞물려 있죠. 지금 교육부에서도 지금 4차 산업과 관련된 인재 육성을 위한 학과를 지금 대학교에 지금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그 흐름을 지금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더구나 취업률도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구나가 서울과학기술대에서 선도학과를 자리매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학과 같은 매우 매력적인 학과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자, 2합 6등급 탐구 2과목이었습니다. 2합 6등급 탐구 2과목. 그랬는데 서울과학기술대에서 2합 6등급의 탐구 2과목을 했는데 수능 최저를 충족시킨 비율이 67%밖에 되지가 않았다라는 편이에요. 그래서 서울과학기술대는 그래도 좀 우리 학생들을 교과로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끔
그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2023학년도는 이합 7등급 한 등급 떨어졌죠. 그다음 또 한 가지 희소식은 탐구 한 과목만 포함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이합 7등급과 그다음에 탐구 한 개만 반영한다고 치면 적어도 서울과학기술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수능 최저는 약 86% 정도로 충족시킬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과기대 직윤이라든지 그 학생 여러분들 충분히 좀 응시하시고 그다음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괄 합선으로 선발한 학생부 종합은 어떻게 선발할까요? 자, 학생부 종합은 1단계에서 3배수로서 서류 100%로 3배수 선발하고 있고 2단계에서 면접 3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과학기술대에서는 그 서류 평가를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는 공학계, 이공계열로서는 매우 좀 이렇게 그 인지도가 높은 학교인데 서류 평가가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2022학년도 마찬가지로 서울과학기술대로 소신에서 합격한 선배들은 어떠한 역량들을 보여주었는지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과학기술대는 이제 인성이라든지 자기주도성이라든지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네, 당연히 네 가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 분야와 관련된 학원 및 비교과 활동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전공 적합성의 비중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는 과세특, 그러니까는 자기 전공과 관련된 과세특과 동아리 활동과 진로 활동을 매우 유심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면접 때 이 세 군데에서만 지금까지 물어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2022학년도 저기 지방 그 일반고 그 여학생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과기대 그 소신으로 합격을 했거든요.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 너무 간절했어요. 뭐 카톡의 그 이름에도 카톡 거기에도 뭐라고 썼냐면 제발 서울과기대 붙여주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지방을 탈출하게 해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간절했던 여학생인데 이제 합격을 하였는데, 제가 그 여학생의 생활 기록부를 보는데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 한결같은 동아리 활동하였습니다. 근데 한결같은 동아리 활동하였고 그 동아리가 자기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메리트가 무엇이었냐면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에 올라갈수록 동아리 활동 역시 심화시켰고 그 심화시킨 과정에서 본인의 역량까지도 심화시킨 게 그대로 나왔다라는 점이에요. 결국은 또 한 가지 매력이 동아리 활동과 관련있는 과목 있죠.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과목 내신 역시 향상하는 모습 보였었고 과세특 역시 심화시켰습니다. 이 모든 게 매칭이 되면서 내신은 부족했지만 서울과기대 합격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발전 가능성은 무엇을 평가할까요? 서울과기대 발전 가능성은 상황 적응 능력과 지식 활용 능력과 자기관리 능력을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 가능성 같은 경우는 제가 서울과기대 면접 끝난 학생들에게도 물어보거든요. 뭘 물어봤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좀 물어봤어요 라고 좀 말을 하는 답변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많이 물어보는 게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 활동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거기 적응할 것인지,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 것인지 그 대응 능력을 면접 때 물어본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에서. 즉 발전 가능성 역시 이공계열에게도 매우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점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주도성도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제 자기주도성은 말 그대로 그겁니다. 뭐 똑같아요. 자기주도적인 학습으로 성장한 모습이라든지 리더십, 특히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보는데 자기주도성 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바로 과기대에서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다 그래요. 무조건 서울과기대만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어떤 대학교 이공계열을 지원하든 간에 무조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 진로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세특 팀별 수행평가에서 반드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드러내는 과정을 반드시 보이라고 저는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리 활동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보여주는 건 매우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 무슨 활동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반면에 이제 과세특위에 돌아갈 때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좀 보여주려고 하면 이제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점을 반영해서 작성해 줄 수 있는 주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반영 안 해줘요. 그냥 그건 내가 알아서 쏠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너는 그냥 뭐 오타만 점검해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동아리 활동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인성에서는 이제 공동체 의식과 그다음 성실성, 협력,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인성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변별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인성을 좋게 써주시고요. 특히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소신으로 어떻게든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학교 생활을 매우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행tek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그냥 봉사, 특히 동아리 활동에서도 특히 뭐 리더십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그런 점들 같은 경우는 웬만한 건 잘 나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아예 그냥 뭐 수시 포기해버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는 나오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 서울과학기술대에서 인재상은 무엇일까요? 근데 인재상은 과거대 20개월 맞게 현장형 인재,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 윤리적 인재, 그 다음에 창의적 인재, 그 다음에 융합형 인재, 이 5가지 인재상에 바로 서울과기대에 포함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형 창의적 인재 같은 거, 특히 융합형 인재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제 서울과기대 같은 융합형 인재는 전문적 지식과 특히 통섭적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실 이제 통섭, 융합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뭐 인문계 학생도 이공계열, 이공계 학생도 인문계열 같아서 통섭할 수 있는 융합 능력을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이 통섭 능력은 서울과기대에서만 보는 건 아닙니다. 모든 대학교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여러분들 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과세특위에서도 충분히 통섭형 인재라는 점 보여줄 수 있고요. 특히 동아리 활동에서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학교 인재상과 서류평가에서 같은 경우는 에듀맘띵 어플의 고수들의 교육중 필 정보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필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학교 인재상과 서류평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다운받아 보시면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교 인재상과 서류평가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서울과학기대 면접평가는 전공 적합성은 40%고 발전 가능성 25%, 논리적 사고력 20%, 인성 15%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공자 같은 40%, 내가 말씀 안 드려도 서울과학기대에서 얼마나 전공과 관련된 이해도와 그다음 전공 적합성 얼마나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의 진로 계획도 여러분들의 생활 기록 보면서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진로 계획을 보여준 방법은 무엇이죠? 여러분들은 3학년 때 전공과 관련된 보고서라든지 수행평가라든지 어떤 그 심화나 동아리 활동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활동을 하고 나서 앞으로 어떤 쪽을 더 조사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드러낼 때 여러분의 미래 자화상을 통해서 진로 계획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발전 가능성이 25%를 차지했는데요. 이제 발전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의적 문제 해결력에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특히 2022학년도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는 정말 들쑥날쑥하지는 않고 꾸준히 인기가 있는 대학교였고 이공계열로서도 인지도가 매우 좋은 대학교입니다. 특히 이번에 첨단 거기 신설 첨단 학과 특별 전형 선발로 인해서 정말 그 특별 전형으로 신설했다라는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매우 매력적인 학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의 전공과 관련해서 미리 계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